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15층 영업본부가 자리한 사무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 끝 부장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유리문을 뚫고 나와 전체 사무실을 압박하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번 달 실적이 목표의 70%밖에 안 된다고요? 조동현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45살의 그는 언제나처럼 짜증 섞인 표정으로 회의실을 서성이며 부하 직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늘 험악한 인상을 풍기는 얼굴은 오늘따라 더욱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김 대리, 당신 담당 구역 실적이 제일 저조한데 변명이라도 있나요? 김 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 안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책상 위의 서류만 바라보며 조동현의 분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조동현은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부서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부장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조동현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시장 상황? 그런 핑계는 삼류나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조동현의 말에는 자신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연속으로 승진해서 탈락한 것도 타부서 대비 저조한 성과도 모두 운이 나빴거나 부하 직원들이 무능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회의는 일방적인 질책으로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조동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또 이번 달도 실적 미달이겠군. 상무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조동현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미 몇 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리더십 방식이나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를 되짚어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부하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어요.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동현의 부장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들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오늘 부장님 컨디션이 특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김 대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맨날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박 과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조동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장실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어떻게 하면 이번 달 실적을 포장해서 보고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숫자를 이리저리 조작해보고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조동현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낯선 노인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든 채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새로운 청소부인 모양이었죠. 할머니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소박한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공손히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신입사원이 할머니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답했어요. 조동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청소부 할머니의 존재가 그저 사무실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그 할머니로 인해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직원들을 다그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조동현은 퇴근 시간이 되자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될 걱정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내일은 더 강하게 직원들을 압박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조동현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반, 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죠. 그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걸레질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복도로 나가보니 새로 온 청소부 할머니가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동현을 보자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네, 수고하십시오. 조동현은 무심하게 답하며 할머니를 지나쳤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순자였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에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부터 복도, 사무실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정리했죠. 다른 청소부들보다 훨씬 세심하고 성실했지만 그녀는 이를 자랑하거나 특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새로 오셨다면서요? 김 대리가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나며 말을 걸었어요. 네, 이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화장실도 전보다 훨씬 깔끔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직원들은 할머니의 성실함과 친근함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고 때로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동현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는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 조동현은 상무실에서 또 한 번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을 받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 순자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휴지 조각까지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동현의 눈에는 왠지 거슬려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다고 느꼈거든요. 저기요. 조동현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네. 청소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어요? 조동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자신이 닦은 바닥을 돌아봤어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청소한 곳이었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다시 하겠다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다시 할 일이 있겠어요? 이 나이 먹도록 일을 이렇게 하니까. 조동현의 말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조동현의 권위 때문이었죠. 대신 그들은 동정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화나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동현은 할머니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더 짜증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의 화를 흘려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조동현이 사라진 후에도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걸레를 꽉 짜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닦았고 구석구석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나 불안함이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부장님이 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운 반응에 김 대리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시에 조동현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위계 질서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그날 저녁 조동현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무의 질책도 그렇고 청소부 할머니의 무덤덤한 반응도 그랬어요. 뭔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일은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조동현은 이미 다음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보려는 것이었죠. 그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조동현은 어제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트집을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마침 할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타이밍이었죠. 어제 말한 거 기억하죠? 조동현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화장실 보니까 여전히 성의가 없네요. 거울 좀 보세요. 물때가 다 끼어 있잖아요. 조동현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거울은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작은 물방울 자국 하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답하며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다시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대충 일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요. 조동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박 과장이 소음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조동현이 또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개입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봐도 화장실은 정말 깨끗한데요. 지나가던 신입사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 의견을 물어봤나요? 자기 일이나 신경 써요. 조동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신입사원은 움츠러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조동현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권력 앞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자, 이제 화장실 전체를 다시 청소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요. 조동현이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조동현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순순히 따르는 모습이 그동안 느꼈던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상무에게는 꼼짝 못하지만 적어도 청소부 할머니 앞에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아침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장님이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김 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맞아요. 화장실 정말 깨끗했는데 왜 저러시는지. 신입사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도 참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박 과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동정과 분노는 조동현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승진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조동현은 또 다른 기회를 노렸습니다. 할머니가 복도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이것 봐요. 여기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조동현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봤어요. 눈에 보이는 먼지는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걸레로 그 부분을 닦았습니다. 정말 성의가 없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월급을 받겠다는 생각이에요? 조동현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한다면. 조동현은 말을 흐렸지만 그 뒤에 숨은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조동현은 할머니를 찾아다니며 트집을 잡았어요. 쓰레기통 정리가 미흡하다. 복도 한 구석이 깨끗하지 않다. 화장실 수도꼭지가 반짝이지 않는다 등 끝없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 광경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몇몇은 할머니에게 몰래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부장님이 요즘 예민하셔서 그래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그런 직원들에게 고마운 미소를 보였어요. 괜찮아요. 다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관대한 반응은 오히려 조동현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롭힘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마치 솜방망이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조동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번 할머니에게 지적을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었거든요. 그는 내일도 계속해서 할머니를 압박할 계획이었어요. 한편 순자 할머니는 퇴근 준비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두고 내일 사용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뒀어요. 조동현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 처리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대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할머니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곰곰이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조동현은 자신이 단순히 청소부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조동현의 괴롭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할머니에게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아다녔고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 삼아 큰 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게 뭡니까? 어제 분명히 말했는데도 똑같네요. 조동현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할머니를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변기 청소도 대충, 바닥도 대충, 거울도 대충.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조동현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다른 직원들도 이런 광경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게 답했어요. 조동현은 할머니의 침착한 반응이 점점 더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화를 물에 흘려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더 강한 자극을 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고치겠다고요? 매번 똑같은 말만 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면서. 조동현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나이와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미완성된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녀의 눈에 잠깐 다른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주의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 직원들은 식당에서 조동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장님이 할머니한테 하는 일이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김 대리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박 과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말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말리긴 누가 말려요. 부장님인데. 김 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직접적인 행동은 취하지 못했어요. 조동현의 지위와 권력 때문이었죠. 대신 할머니에게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격려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달래려 했습니다. 오후에 조동현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책상 정리도 제대로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조동현이 자신의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책상을 살펴봤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책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대충 일하면서 돈을 받는 게 양심에 걸리지 않나요? 조동현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게 답했어요.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조동현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타자 소리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동현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꽉 짜서 책상을 다시 한번 닦았고 구석구석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제 됐나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동현은 할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자신이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직원들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다음부턴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조동현은 어정쩡하게 말을 마무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직원들은 조동현이 자리에 앉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들 부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몇몇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부장님이 너무 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박 과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벌써 신입사원이 말을 흐렸어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도 능력이죠. 할머니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직원들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조동현에 대한 반감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감정이 조동현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죠. 조동현은 퇴근길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할머니를 여러 번 압박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녀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자신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거든요. 내일은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조동현은 이미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동현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뚜렷해져 갔어요. 조동현의 괴롭힘이 한 달을 넘어서자 그는 이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단순히 말로 트집을 잡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불필요한 추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미 끝난 청소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오늘 복도 청소가 정말 엉망이네요. 조동현이 점심시간에 할머니를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는 샌드위치를 먹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조동현은 복도 전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완벽하게 청소된 상태였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구석구석까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조동현은 억지로라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복도가 이렇게 길고 넓은데 점심시간에 다시 하기는. 지나가던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 의견을 물어봤나요? 청소부가 청소를 다시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조동현이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박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조동현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권위 앞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심을 다 먹지도 못한 채 청소 도구를 가져왔어요. 조동현은 할머니가 다시 복도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에 상대방이 즉시 행동을 바꾸는 것이 권력의 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상무에게는 꼼짝 못하지만 적어도 청소부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다시 청소하세요. 아침에 본 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조동현이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게 답했어요. 오후 내내 순자 할머니는 이미 완벽하게 청소된 곳들을 다시 청소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김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나이도 많으신데. 신입사원도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동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동현의 지위와 권력 구조 때문에 그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칠 후 조동현은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을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할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월급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동현이 회의실에서 나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뭘 했길래. 조동현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조동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다고 모두가 느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걸레를 멈추고 조동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언가 차가운 감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동현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욱 우쭐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말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성의를 보이려면. 조동현이 계속 말하려던 순간 김 대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부장님, 할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김 대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조동현이 놀란 표정으로 김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김 대리는 당황하며 말을 흐렸어요. 불쌍하다고요? 일을 제대로 하면 불쌍할 것도 없죠. 당신은 자기 일이나 신경 쓰세요. 조동현이 화를 내며 김 대리를 쏘아봤습니다. 김 대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무도 할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동현의 잔인한 말들과 직원들의 무력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동정어린 시선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할머니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김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부장님이 너무 심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박 과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은 할머니의 말을 단순히 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동현의 행동이 도를 넘어선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된 것이었어요. 조동현은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되돌아봤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제대로 굴복시킨 것 같았거든요. 그는 내일도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힌 청소부 할머니가 단순한 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곧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동현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빴어요. 상무로부터 또 한 번 실적 부진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승진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거든요. 그는 이런 스트레스를 풀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순자 할머니가 사무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조동현은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조동현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청소가 정말 엉망이네요. 이게 뭡니까? 조동현은 바닥을 가리키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바닥은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하려던 순간 조동현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동현은 할머니가 청소에 사용하던 더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를 향해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물로 청소하니까 깨끗해질 리가 있나요? 그 순간 더러운 물이 순자 할머니의 옷에 튀었습니다. 회색빛 물이 그녀의 청소복을 적시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무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타자를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조동현의 행동이 완전히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젖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차분함이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동현을 바라봤어요. 이건 너무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준 모든 인내와 관용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어요. 조동현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따라주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모습이었거든요. 뭐가 너무해요? 청소부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동현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 말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조동현을 바라봤어요. 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 대리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박 과장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신입사원까지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조동현은 직원들의 반발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나 하세요. 청소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조동현이 비웃듯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동현의 잔인함과 직원들의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동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녀는 젖은 옷을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김 대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다니. 박 과장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동현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조동현이 말하려던 순간 할머니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조동현은 할머니의 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연함이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가 나간 후에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저런 일을. 김 대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신입사원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조동현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해프닝이잖아요. 조동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해프닝이라고요? 사람을 저렇게 모욕하는 게 해프닝이에요? 박 과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모욕이라니.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부한테 이 정도는. 조동현의 말은 더욱 직원들의 분노를 샀어요. 결국 사무실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조동현을 차갑게 외면했고 그는 자신이 왕따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조동현은 동료 부장과 술을 마시며 하루 일을 털어놨습니다. 직원들이 청소부 하나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조동현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동료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하기는 뭐가 심해요? 그 할머니 곧 그만둘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으면 저절로 나가겠죠. 조동현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곧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평범했던 화요일 오전이 조동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청소부 할머니 일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조동현의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조동현 부장님이시죠? 인사팀에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인사팀이요? 무슨 일인데요? 조동현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조동현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인사팀에서 갑작스럽게 부른다는 것은 보통 승진이나 인사 발령 관련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혹시 승진 소식인가? 조동현은 기대감을 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그의 경력을 인정해서 승진을 시켜주는 건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뭐, 또 승진 관련인가? 조동현이 동료에게 농담을 던지며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인사팀장과 인사 담당자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동현은 의자에 앉으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승진 발표치고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조동현 부장님,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조동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조동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해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조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내 부적절한 행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조동현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인사팀장은 파일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최근 몇 주간의 당신의 행동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서와 목격자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조동현은 그 서류들을 보며 점점 더 당황했어요. 자신이 청소부 할머니에게 한 행동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청소 지시를 한 것뿐이에요. 제가 부장인데 청소부에게 일을 시키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동현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청소 지시라고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직원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는 것이 청소 지시인가요? 그 순간 조동현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조동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인사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라고요? 여러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한 행동을 실수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조동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서류에는 그가 할머니에게 한 모든 행동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여러 직원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부당한 해고예요. 제가 이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했는데 청소부 하나 때문에 해고당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조동현이 마지막으로 항의했습니다. 청소부 하나라고 하셨나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직급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조동현은 인사팀장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이 애원했지만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해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현은 인사팀을 나서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에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조동현을 본 직원들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좀 가져다 주세요. 조동현이 김대리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김대리는 박스를 가져다 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조동현의 해고 소식을 이미 들었거나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조동현은 15년 동안 쌓아온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진, 상장, 기념품들.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어 보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청소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조동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지나가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 말에 조동현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오후 내내 조동현은 짐을 정리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청소부 따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다니. 조동현은 아직도 순자 할머니를 단순한 청소부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동현이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난 그날 오후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모두들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조동현 부장이 하루 만에 해고된 걸까 하는 것이었죠.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이 처리됐을까요? 김 대리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봐요. 박 과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인사팀에서 일하는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할머니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직원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할머니 실은 후배는 주변을 둘러본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부인이세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 부인이라고요? 김 대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순자 여사님이세요. 회장님의 아내분이죠.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그동안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회사의 최고 권력자의 아내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왜 청소부로 일하신 거예요? 신입사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래요. 특히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회사 문화는 어떤지 몸소 체험해 보시려고 하신 거죠.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동현 부장이 하루 만에 해고된 거구나. 박 과장이 무릎을 쳤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김 대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회사에 나와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동현이 해고된 후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여사님. 김 대리가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나며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청소부 할머니예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김 대리가 말을 흐렸어요. 그래도 제 일은 계속해야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에 박 과장이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부장님을 말리지 못해서. 박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오히려 마음으로나마 저를 걱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순자 할머니는 박 과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조동현 부장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김 대리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동현의 해고, 사유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이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직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장의 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전달됐어요. 조동현의 해고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억압받지 않았어요. 회의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부장님 한 명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다니. 신입사원이 감탄했어요. 독재자 하나가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꽃피는 법이야.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대리는 용기를 내어 순자 할머니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 계획이었던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조동현 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김 대리가 궁금해했어요. 그분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순자 할머니는 청소부 일을 그만둘 준비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만두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직원들이 아쉬워했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걱정 없어요.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일해주세요. 할머니는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김 대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힘이 났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가 회사를 떠난 후 사무실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동현이라는 독재자가 사라지고 난 후 진정한 팀워크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며칠 후 회사에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어요.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부서 실적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박 과장이 새 부장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한편 조동현은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해고당한 충격에서 벗어나 차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조동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순자 할머니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회사는 조동현의 부조리가 사라지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됐어요. 순자 할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며 몸소 보여준 인내와 지혜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억압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활기가 넘쳤죠. 순자 할머니가 뿌린 변화의 씨앗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